오른쪽 고관절 상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셨는데 관절염이 꽤 심하셨거든요. 관절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전방도달법 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통증은 작년 겨울, 늦겨울부터 조금씩 증상이 시작되었고요. 본격적으로는 올 1월부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관절 통증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요, 그냥 기본적인 생활, 일어나고, 걷고, 앉고, 이런 일반적인 생활 자체부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이렇게 심할 정도로 아프는지는 참, 운동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처음으로 느껴보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1월부터 통증이 시작이 되어서 한방 치료도 하고, 그리고 또 일반 정형외과 가서 시술도 또 하고 몇 군데를 다녔는데 통증이 전혀 완화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통증이 지속되어 있어 가지고 이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할 수 없을까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와중에 제 지인한테 마침 이세운병원에서 곽상준 선생님한테 수술받은 사람을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이 세운병원의 곽상준 선생님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 말일경에 이제 이 진료를 전화해서 진료 예약을 하고 곽상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물론 그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 좀 있었지만은 선생님을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저는 사실은 뭐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 곽상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분야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을 하고 말씀을 듣고는 뭐 특별하게 걱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통증이 심해가지고 빨리 좀 통증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수술 전하고 지금 수술 후 12일 차인가 그런데요. 그 수술 전에 아팠던 그런 통증들은 지금 전혀 없고요. 뭐 걷는데도 뭐 아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술 전과 지금 현재와의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곽상준 선생님을 만났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좋은 병원이나 다른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저같이 고관절에 좀 문제가 있으시고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제 경험으로서는 저는 곽상준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른쪽 고관절 상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셨는데 관절염이 꽤 심하셨거든요. 환자분이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운동을 좀 꾸준히 해오시던 분이시고, 실제로 지금 뭐 나이가 아직 60대 중반이심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젊은이보다 근육 상태가 더 좋은 상태세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관절면 자체가 관절염 때문에 연골이 다 닳아서 오는 그런 자극 때문에 오는 통증은 꽤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잘 버텨오셨던 것 같고,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가 누가 봐도 확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연골을 딱 지탱해주는 뼈가 이제 건강하면은 고관절의 지붕이 있는 쪽에 사람 눈썹처럼 이렇게 쭉 노란색으로 돼 있는 체중을 버텨주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소실이 된 정도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잘 소실이 안 돼요. 관절염이 웬만큼 심하게 와도 어느 정도는 남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소실이 된 상태였고, 이제 CT를 찍어봤을 때도 연골을 지지해주는 뼈 밑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관절염이 심하게 오면서 흡수가 돼버린 거죠, 뼈가.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드문드문 생겨있는, 물방울처럼 생겨있는 상태였고, 그 골두를 꺼냈을 때의 상태를 보면은 이거 도저히 버티고 살기는 좀 힘드셨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크게 관절에 왜곡이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 뼈의 변형이 심하거나, 특히 이제 이런 조보현 환자분처럼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관절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전방도달법 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은 다행히 가동 범위도 좋았고, 생각보다 근육이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술할 때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골질도 좋고 구조도 상당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한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수술 자체, 관절을 교체하는 그 수술 자체만으로 해도 회복력은 상당히 좋고, 단지 우리가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거는 수술 직후에, 특히 이제 초기에 보행 재활을 하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육통을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보행하시는 것들을 이제 주변에서 계속 이제 봐드려야 되죠. 보행이 혹시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낙상의 위험이 큰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 줄 필요는 있지, 의료진이 그렇게 뭐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환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초반에 만약에 본인이 회복이 너무나 수월하고 너무나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서 어떤 내 몸의 능력치보다 그동안 이제 내 근육을 잘 못 써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육통은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이 고관절,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래도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크게 한 3번 정도의 위기는 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보통은 조금 환자분의 운동 능력이 확 좋아지기 시작할 때, 활동이 많아질 때 근육이 그걸 못 따라오게 되면 통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적절히 풀어주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거는 낙상. 잘 걸어 다니고 자신 있게 걸어 다니는 게 좋기는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의 환경은 모두 이 환자분들을 조심해서 다뤄주고 피해 다니고 해주겠지만, 밖에 나갔을 때는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누가 이 사람이 인공관절 수술했는지 아닌지를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보행할 때 목발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초기에는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발을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주나 흡연 반드시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에게 다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